소녀원의 귀신들. 지금은 사라진 히로시마의 심령 장소인 소녀원에서 내가 10대 시절 겪은 이야기다. 소녀원이라는 건 사용하지 않게 되어 폐허가 된 여자용 무소의 별명이다. 히로시마에서 유명한 심령 장소 중 하나였다. 당시 면허를 따서 운전의 맛을 들인 젊은이들은 밤이면 밤마다 심령 장소를 돌아다니곤 했거든. 고이 언덕이나 무오키리댐, 그리고 나바라 계곡이니 여러 곳이 유명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녀원은 차에서 내려 폐가 간들어선 넓은 부지를 돌아다니는 분위기 사는 곳이었다. 그날은 꽤 사람이 몰렸다. 남자 셋과 여자 셋, 친구네 아버지의 승합차를 타고 소녀원에서는 살해당한 왕따 수감자 귀신이 나온대 라고 말하며 지어낸 이야기로 여자애들을 겁주고 있었다. 좁은 길을 조금 올라가 소녀원에 도착한다. 입구 앞에 차를 세웠다. 세단 차량이 한 대 서 있다. 여기에 차를 세워놓고 다른 데를 갈 리도 없으니 누가 먼저 왔다는 거겠지. 먼저 온 차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따라 차를 세워두고 소녀원에 들어섰다. 평소에는 연결로와 교차되는 중앙통로를 따라 들어가지만 누가 먼저 와 있을 터다. 우연히 마주치면 재미없으니 좀 옆으로 돌아서 건물 뒤쪽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뒤라고는 해도 골목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니 산길로 오르듯 가서 건물 창문으로 들어간다. 남자놈들끼리는 신선하다느니 떠들었지만 여자애들은 가기 싫어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결국 역시 앞으로 가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바뀌어 창문으로 다시 나가는 게 아니라 현관으로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거기서 먼저 온 사람들과 마주친 것이다. 깜짝 놀라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6명 모두 비명을 질렀지만 곧 안도의 웃음이 쏟아졌다. 상대는 4명이었다. 여자가 2 있는 것 같았다. 다들 깜짝 놀랐네 라느니 완전 쫄아서 라고 말하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점점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상대가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이다. 정말 아무 말도 한마디 없이 우리들을 지나쳐 안쪽으로 향해 갔다. 우리는 밖으로 나와 잔뜩 위축돼서 소곤소곤 이야기했다. 뭐야, 저거 무섭잖아 하고 떠들어대며 그 건물에서 사람들이 다시 나오기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건물에서 나와 뒤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다. 누군가 어쩔 거요? 기분 나쁜데 이만 돌아갈까? 하고 말을 꺼냈다. 여자아이 중 한 명이 엄청 무서워하면서 싫다고 계속 되뇌이고 있었지만 원래 겁쟁이인데다 안까지는 갔다가 돌아오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결국 거기서 안까지 들어갔다가 입구에 돌아올 때까지 먼저 간 사람들과는 만나지 못했다. 밖으로 나오자 그 사람들이 입구 앞에 세워둔 세단 근처에 있었다. 벌써 나와 있잖아. 근데 저 녀석들 뭐 하는 거지? 4명이 각각 문 앞에 서 있는데 차에 타라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 쪽을 보면서 서 있었다. 우리 차로 돌아오려면 그 사람들 옆을 지나가야만 하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짜증내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 째려보는 것 같은 느낌도 나서 기분 나쁜 분위기가 가득했다. 친구 중 한 놈이 그걸 견디지 못했는지 너희들 뭘 보고 있는 거야? 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갑작스러웠기에 다들 움찔했는데 정작 상대는 전혀 주눅드는 기색 없이 가만히 우리를 보고 있었다.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그 사람들을 무시하며 차에 올라탔다. 차를 출발시켰지만 그 녀석들은 계속 우리를 보고 있었다. 다들 짜증난다면서 투덜거렸다. 순환도로를 달리면서 한바탕 짜증을 늘어놓다가 그래도 귀여운 여자애 한 명 있었지 않았냐? 하고 이야기가 나왔다. 머리가 짧은 아이가 엄청 귀여웠다는 것이다. 운전하던 녀석이 그건 그렇고 거기에 여자가 있었다고? 라고 말하자 그건 좀 심하지 않냐? 하고 웃음이 터져나왔다. 제대로 안 봤었나? 아니, 여자애가 있던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는 사이 이야기가 바뀌었다. 그건 그렇고 그 녀석들 차는 어떻게 타고 왔지? 뭔 소리야. 자기네 차 타고 왔겠지. 아니, 그거 한 대에 다 못 탈 정도였잖아. 5명이면 탈 수 있잖아.
그렇게 사람이 많았었나? 장난치는 건가 싶었지만 4명 아니었어? 라고 말하자 8명 있었다고 한다. 다들 의견이 갈렸다. 나도 거기서 한마디 보탰다. 차 주변에는 4명밖에 없었어. 너희가 말하는 주변에 있었다는 건 누구야? 차 안에 정적이 감돈다. 8명까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4명은 확실히 아니야. 운전하던 녀석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2명밖에 못 봤어. 결국 제대로 답은 나오지 않고 다들 등골만 오싹해졌다. 그 후 여자아이들은 다 집까지 데려다주고 남자 3명만 남았다.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싶어 다시 한번 소녀원에 가보기로 했다. 소녀원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지만 새벽에 아무도 없는 길을 달려 도착했다. 시간도 꽤 흘렀기에 솔직히 이미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소녀원에 접어드는 길, 입구가 보이는 코너를 도는 순간 운전하던 녀석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 보니까 차 주변에 4명이 있었다. 4명이지.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너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다들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것보다 저 녀석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무서워진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는지 운전하던 녀석은 급히 후진했다. 다들 입을 다문 채 그 후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난 뒤 다른 친구들과 소녀원에 갈 일이 있었다. 정말 다시 가고 싶지 않았지만 무섭다고 말하면 겁쟁이 취급을 당할 것 같아 말도 못 꺼냈다. 소녀원의 입구가 보이는 순간 그때까지 느껴본 적 없는 한기가 나를 덮쳤다. 그날 봤던 세단이 여전히 거기에 서 있었다. 처음에는 비슷한 다른 차인가 싶었지만 가까이서 보니 역시 그때 그 차였다. 그때부터 계속 거기 있었다는 듯 먼지투성이에 주변의 풀이 무성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만약 그 사람들을 다시 마주치기라도 하면 죽을 것 같았기에 그날은 소녀원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로부터 얼마 뒤 소녀원은 시끄러워서 주변의 민폐라는 민원 때문에 철거되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안심했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걸리는 것이 남아있다. 소녀원 앞에 차가 있는 한 언젠가 어디선가 그 녀석들과 갑자기 마주칠 것 같은 기분이었으니까. 하얀색 오래된 카롤라였다. 그게 언제까지 있었는지 신경 쓰이기도 하지만 역시 모르고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